네, 저희가 전 시간에 했었던 코드 잠깐만 리뷰를 잠깐 좀 하면은요. 음, 어, PDF 파일이 있는 경로는 현재 폴더에서 데이터 폴더 밑에 sample.pdf라고 하는 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 이 txt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output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sample 1번 .txt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해보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마련해 두긴 했었는데 전 시간에 이 변수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보시면 아웃풋 폴더 밑에는 아직 파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전 시간에 했었던 거는 파이며 PDF 모듈을 이용을 해서 오픈 함수를 썼어요. 그 모듈 안에 있는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했고요. PDF 파일이 저장되어져 있는 경로를 줬습니다. 그럼 얘는 리턴을 해주는 게 도큐먼트라고 하는 걸 리턴을 해줘요. 그리고 도큐먼트는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for in 구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터러블 객체입니다. 반복이 가능한 객체예요. 도큐먼트를 for in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데이터를 주게 돼요. 그래서 저는 변수 이름을 페이지라고 했었던 거고요. 페이지 객체에서 get tex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그 페이지 안에 있는 텍스트들만 추출을 해줍니다. 이미지나 테이블과 같은 것들은 다 제거가 되고요. 자동으로 제거가 되고 헤더에 있는 텍스트, 후터에 있는 텍스트, 본문 중에 있는 텍스트, 그 다음에 테이블의 캡션이나 피겨, 그림의 캡션들도 전부 다 추출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비어있는 문자열에다가 계속해서 어펜드를 하게 되고요. 어,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 어펜드를 한 다음에는 구분선 하나 넣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페이지를 찾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 텍스트를 찾아서 다시 어펜드를 하고 구분선을 어펜드를 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세 번째 페이지 열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 텍스트 추출해서 다시 텍스트만 어펜드하고 구분선 어펜드하고 그래서 반복문이 전부 끝나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그 PDF 파일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텍스트를 전부 추출했다라고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은 요 밑에다가 들여쓰기는 with랑 같은 라인입니다. with랑 같은 라인에서 이제 추출한 텍스트를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를 텍스트를 txt 파일 형식으로 txt 파일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하는 거는 write라고 하면 되니까 저장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read와 write는 기본적인 파이썬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open 그리고 open은 여기서는 txt 파일 그 다음에 모드에 W라고만 주시면 돼요. W가 write 모드란 뜻이에요. write 모드. T까지 주시면 더 정확한데요. T는 텍스트로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텍스트로 write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 이거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은 텍스트로 write 하는 거예요. 바이너리, 이진 파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MP3나 MP4, PDF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진 파일이라고 얘기하죠. 이진 파일을 write 하실 때는 WP, 바이너리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인코딩은 UTF 파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UTF 파일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F라고 할 겁니다, 저는. 아웃풋 폴더 밑에 있는 파일을 라이트 모드로 오픈해서 라이트 할 때는 UTF 파일 인코딩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라이트는 한 줄이면 끝나죠. F.write 이렇게 한 줄이면 끝나요. 그리고 전체 텍스트. 에러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파일이 생성이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딱 한 줄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텍스트 파일에 저장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하시게 되면 쭉 됐고요.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죠? 어, 밑에 출력되는 건 더 없어요. 예, 라이트 한다라고 해서 밑에 출력되는 게 있는 건 아니죠. 콘솔에 출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디다 출력했는지를 보시면 여기 아웃풋 확장해 보세요. 확장해 보시면 파일이 생겨 있죠. 그죠? 샘플 1번 under.txt라고 하는 파일이 생겨져 있죠. 그죠? 요 한 줄의 코드가, 이 한 줄의 코드가 요 파일 만들어주는 코드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얘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열어서 보실 수 있으세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아까 콘솔 창에 출력된 내용 그대로예요. 콘솔 창에 출력된 내용 그대로 이렇게 그 PDF 파일에서 추출된 텍스트들, 헤더에 있는 텍스트, 후터에 있는 텍스트, 본문 중에 있는 텍스트, 그리고 테이블과 그림에 있었던 캡션들, 제목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헤더와 후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 3번에서요. 랩 3번에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 새로,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파이썬 파일. 이름은 PDF 헤더, 푸터라고 할게요. 헤더와 푸터. 사실은 제거하려고 하는 건데, 헤더, 푸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 이름은 PDF 언더스코어 헤더 언더스코어 footer.py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것 중에서 헤더와 푸터를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어, 파이뮤 PDF 레이아웃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진 않고요. 예, 그걸 이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코드는 아까 샘플 코드를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그 라이브러리를 새로 설치하고 사용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그냥 파이뮤 PDF 라이브러리만 이용해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잘라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임포트 하나만 먼저 하고 들어가면은요. 파이, 뮤, PDF 이거 하나만 임포트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ef 메인 함수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 현재 파일을 실행하는 경우에 메인 함수 호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대부분의 코드들은 메인에서 작성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코드들은 메인에서 작성을 할 거고요. 우선 PDF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를 먼저 만들게요. 얘는 아까 현재 폴더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랬죠. 이 폴더 밑에 sample.pdf가 있고 이게 그 원본 PDF 파일. 우리가 읽어드릴 원본 PDF 파일 경로. 그 다음에 얘를 write를 할 거예요. 똑같이 writ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xt 파일 경로. txt 파일은 output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할 겁니다. output 폴더. 여기에다가 파일 이름 샘플. 이번에는 2번이라고 붙일게요. 2번.txt. 이거는 헤더와 푸터, PDF에서 헤더와 푸터의 텍스트, 푸터를 제외한 텍스트들을 텍스트를 저장할 파일. 경로.
자, 그 다음에 변수 두 개를 더 선언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변수는 뭐라고 만들 거냐면 헤더, 하이트, 높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80이라고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의 파일 헤더의 높이를 의미한다. 세로 길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ooter, height, 여기도 80이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의 footer 높이, footer의 세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그 숫자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본 건데 80일 때가 제일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코드 작성 되셨으면 작성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되셨습니까? 네. 자, PDF 파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음, 문서가 문서를 보시면 음, 문서를 보시면 요렇게 잘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 위쪽이 푸터, 이 위쪽이 푸터,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이 본문이에요. 그쵸? 음. 이 높이가 얼마일까? 몇 픽셀일까? 요거를, 대충 가늠을 한 거예요. 여기가 100픽셀일까? 뭐, 200픽셀일까? 뭐, 아니면 80픽셀일까? 그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가늠을 한 거예요. 어, 문서마다 이 푸터의 높이는 다르겠죠. 문서마다 이 푸터의 높이는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문서마다 우리가 몇 픽셀로 잡아야 될지는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이 숫자는. 이 숫자는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페이지마다 헤더의 높이가 다르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돼요. 뭐 1페이지의 헤더 높이, 2페이지의 헤더 높이. 근데 보통은 한 페이지에서, 하나의 문서에서 헤더와 푸터는 같은 높이를 사용하는 게 거의 그게 좀 일반적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모든 페이지가 똑같은 높이의 헤더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요 높이가 80이다. 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푸터죠. 그쵸? 이 위쪽은 본문이고 요만큼은 잘라내버려야 될 부분이잖아요. 요거를 제가 또 80이라고 한 거예요. 모든 페이지가 다 똑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도 두 번째 페이지도 위쪽에서 80을 이렇게 띄어내면 요만큼 요만큼 위쪽에서 80이라고 띄어내면 이 헤더가 잘려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도, 아래쪽에서도 똑같은 높이로 요만큼, 음, 여기 80을 잘라내면 푸터가 다 잘려나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만든 숫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마, 어, 적어도 이 논문 안에서는 요 헤더의 높이하고, 그 다음에 요 푸터의 높이가 페이지마다 다른 높이로 잡혀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페이지마다 같은 높이로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한 겁니다. 네. 요 숫자들의 의미는 그런 의미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실 때에는 문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우리가 사용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 하나를 더 만들 건데, 텍스트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ull text. 일단은 비어있는 문자열. 요거는 뭐냐면 PDF.
PDF 파일에서 추출한 텍스트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하기 위한 문자열 변수.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우리 파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라고 할까요? with, hi, new, PDF. 그 다음에 PDF 파일 경로를 주면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오픈. 여기서 오픈 하고서 함수 호출하시면서 PDF 파일 경로를 주시면 되겠죠? 얘를 도큐먼트라고 합니다. 도큐먼트. 요거는 파일을 오픈하겠다라는 뜻이죠. 여기가 PDF 파일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기. 그리고 반복문 사용할 수 있다 그러죠. 도큐먼트 객체는 반복문 for 구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터러블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터러블 객체에서 반복문을 사용하면 도큐먼트 객체에서 반복문을 사용하면 페이지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큐먼트. 요거까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그쵸? 몇 가지 변수들 추가된 거 외에는 지난 시간에 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자, 이 페이지에서 제가 이런 정보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페이지.rect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요. 페이지 객체가 가지고 있는 rect라고 하는 필드, 프로퍼티 변수 이름이에요. 자, 얘가 무엇인지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린트문은 지워버릴 거긴 한데 그 각각의 페이지마다 얘가 무엇을 출력해 주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를 실행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개수만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다 똑같죠? 다 똑같죠? 그쵸?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시면 되는데, 이 rect라고 하는 객체는요, rect라고 하는 객체는 직사각형을 의미를 해요. 직사각형을 의미를 하고, 숫자 4개를 저장하고 있는 직사각형인데, 숫자 4개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인데, 앞에 있는 두 개는요, 직사각형이 있으면, 직사각형의 왼쪽 상단 모서리의 좌표가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예요. 그리고 여기를 모든 문서에서 여기의 위치를 원점으로 잡습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요. 어, 이쪽 방향이 X축, 이쪽 방향이 Y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X축, Y축, 보통 그릴 때 X축을 수평 방향, Y축을 수직 방향이라고 쓰잖아요, 보통. 그죠? 그리고 Y축은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문서에서는 여기가 원점이 아니고, 왼쪽 하단이 원점이 아니라, 왼쪽 상단이 원점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쭉 증가하는 방향은 X축 좌표가 맞고, Y축 좌표는 수직 방향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Y좌표가 커지는 방향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숫자 두 개가 더 있는데 이 숫자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숫자는 문서의 가로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는 문서의 세로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가 612 픽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세로 길이가 825 픽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하단의 좌표, 여기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0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갔어요? 612만큼 갔잖아요. 그럼 여기 좌표 612. Y좌표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825까지 왔죠. 그럼 이게 여기가 825. 그러니까 사실은 왼쪽 상단의 좌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의 좌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얘는 width, 얘는 height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rect라고 하는 건. 모든 페이지에서 똑같은 결과를 줘요. 페이지마다 페이지 크기가 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똑같은 결과를.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렉트라고 하는 객체는 렉트라고 하는 객체는요. 렉트라고 하는 객체는 4개의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데 그 4개의 숫자의 의미가 좌상단, 왼쪽 상단의 좌표. 그 다음에 좌상단, 왼쪽 상단의 Y좌표. 여기는 X좌표. 왼쪽 상단의 Y좌표.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위드스.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요. 렉트에서 뭘 가지고 있냐면 위드스를 가지고 있어요. 위드스. 렉트에서 하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출력을 렉트라고 출력하지 말고요. 이렇게 남겨둘까요? 여기. 프린트, 렉트. 요거는 주석 처리해버리고요. 요거는 그냥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렉트.width, 렉트.height.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아까 뒤쪽에 나왔었던 숫자 두 개 있죠. width 612, 그 다음에 height 825. 그 숫자들 보여주고 있죠. 그 숫자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요거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자, 일단 요것도 그러면 일단은 주석. 자,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PDF 파일에서 잘라낼 영역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잘라낼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헤더와 푸터를 제외하고 텍스트를 추출할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 영역을 우리는 클립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 숫자 4개를 주셔야 돼요.
여기에 숫자 4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숫자 4개를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주셔야 돼요. 자, 문서 이렇게 생겼죠. 문서 이렇게 생겼죠. 자, 우리는 이 문서에서 이만큼 위쪽은 이만큼 위쪽은 헤더라고 생각을 할 거고 이만큼 아래쪽은 푸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문서 텍스트를 추출할 영역은 여기예요. 여기. 맞아요? 위쪽은 헤더, 아래쪽은 푸터. 그래서 헤더와 푸터는 제외하고 요 안쪽만 우리는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클립이에요. 이게 클립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클립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숫자 4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숫자 4개가 뭐냐면 2점의 좌표. 그 다음에 2점의 좌표. 이 2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4개를 주셔야 돼요. 이 왼쪽 상단에 점의 좌표가 X좌표, Y좌표 2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점의 좌표, X좌표, Y좌표 2개가 나오죠. 그 순서대로. 왼쪽 상단에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X좌표, Y좌표. 이런 형식으로 클립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주석으로 먼저 써드리면 이 클립이 저장해야 될 어, 클립이 저장해야 될 좌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좌상단에 X좌표, 좌상단에 Y좌표, 그 다음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아래쪽에 그 X좌표,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에 Y좌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요 4개의 숫자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X좌표. 자, X축, Y축 여기다가 제가 아까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은요. 요거는 다른 색깔로 그릴까요? 네. 요렇게가 X축이라 그랬고요. 요렇게가 Y축이라 그랬어요. 그쵸? 여기가 X, 여기가 Y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그죠? 자, 요 좌표축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요 좌상단의 X좌표 어디예요? 좌상단의 X좌표는 0이죠, 0. X, 아, 요거 X축, Y축 따로 그릴까요? 죄송합니다. 우하단 Y좌표. 우하단 Y좌표. 요거 지우고, 옆에다 그려버려가지고, 그, 좌표축이 원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원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X축, 이게 Y축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X축 증가하는 방향, Y축 증가하는 방향. 그럼 여기 X가 0인 점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0,0이란 말이에요. 0,0. 그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에 X좌표예요. 그죠? X좌표 바뀌진 않았잖아요. 그죠? 여기 X좌표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아닌가요? 0.
맞아요. y좌표는요. y좌표는 요만큼 올라갔죠. 그죠? 원점에서 요만큼 올라갔잖아요. 그죠? 원점에서 요만큼 올라갔죠. 이 올라간 높이는 헤더 높이만큼 올라간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y좌표는 헤더의 하이트를 쓰면 돼요. 헤더의 하이트.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그럼 여기를 찾은 거예요. 여기 좌표는 0 헤더 하이트다. 여기 80만큼 갔으니까. 80만큼 갔으니까. 자, 여기 x좌표. 여기도 x좌표, y좌표 이렇게 있겠죠. 맞습니까? 그죠? x좌표 뭐가 될까요? 요 가로 길이만큼, 문서의 가로 길이만큼 아닌가요? 문서의 가로 길이만큼. 맞아요. 그죠? 문서의 가로 길이만큼이니까 렉트.width 아닌가요? 맞죠? 맞아? 어. 자, y좌표는요? y좌표는. 우리 요 밑에 y좌표가 어딘지 알아요? 요 밑에 y좌표는 문서 전체의 하이트, 문서 전체의 하이트랑 같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여기서는 반대로 요만큼을, 요만큼을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거꾸로 위쪽으로 올라간 거니까 여기 위치에서 위쪽으로 빼버리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rect.height가 있는데 여기서 빼주는데 무엇을 빼주냐면 여기서 밑에는 푸터가 있으니까 푸터의 하이트를 빼주면 되겠다. 인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추출하려고 하는 영역이 우리가 추출하려고 하는 영역은 요만큼 영역에서만 추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만큼 영역에서. 그럼 여기에서부터 직사각형을 요렇게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클립이라고 변수를 줄 거예요. 클립을 줄 때는 좌상단의 x좌표, 그 다음에 우하단의 오른쪽 하단의 x좌표, y좌표, 왼쪽 상단의 x좌표, y좌표와 오른쪽 하단의 x좌표, y좌표 이렇게 네 개의 숫자가 있으면 돼요. 좌상단의 x좌표, y좌표, 우하단의 x좌표, y좌표 이렇게 있으면 돼요. 자, 여기는 x축이 0이란 말이에요. 0. 근데 y축으로는 요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올라간 게 80이라고 하는 크기만큼이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그죠? 어.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요렇게 갈 때가 플러스, 요렇게 갈 때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 방향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우하단을 보면 여기는 x가 이만큼 간 거잖아요. x가 이만큼. 그죠? 여기에 좌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좌표. 요거는 문서에서의 가로 길이랑 똑같죠. 우리가 왼쪽 오른쪽에 뭔가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문서는 가로 세로를 딱 채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문서의 가로 길이만큼 요 크기가 문서의 가로 크기만큼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left width. 자, 그 다음에 여기에 y좌표예요. 여기에 y좌표는 이만큼 갔다가 다시 푸터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요만큼 y가 내려갔다가 요만큼 푸터를 빼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게 문서 전체의 높이. 여기가 문서 전체의 높이. 거기에서 푸터의 높이를 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추출하려고 하는 영역인 거예요. 자, 이 클립이라고 하는 거를 그 get 텍스트를 할 때 주시면 돼요. 어, 잘려진 영역 안에서만 텍스트 추출하기예요. 잘려진 영역. 다시 얘기하면 클립.
안에서만 텍스트를 추출하기. 추출. txt, 텍스트라고 할까요? 어. 페이지, 우리 텍스트 추출할 때 getText가 있었잖아요. getText. 여기에 클립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우리가 만든 클립이라고 하는 거를 주시면 돼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변수 이름을 클립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getText에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 이름이 클립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요거 출력만 한번 해볼까요? 요거 일단 프린트 텍스트 그리고 구분자로 넣기 위해서 줄바꿈 하나, 그 다음에 대쉬 50개, 그 다음에 다시 줄바꿈 하나. 자, 일단은 페이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한 거를 프린트하겠다. 그냥 일단은 요렇게만 먼저 해볼게요. 자, 작성되셨으면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볼까요?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요. 아, 쭉, 네, 스크롤이. 얘는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80이라고 잘라버려가지고요. 80이라고 잘라버려서 실제 문서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만큼은 들어갔어요. 여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가. 그죠? DOI, ISN, 요건 들어갔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의 헤더가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정 기반. 그 위쪽에 영문 저널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볼륨. 이런 거 지금 빠진 거 보이시죠?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과정 기반 이렇게 들어가죠. 후터 내용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밑에, 밑에 한국 농공학회 논문집 몇 권 몇 호라고 하는 후터 내용 빠져 있고 그냥 바로 제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페이지가 구분선 바로 직전까지 여기까지 딱 첫 번째 페이지 딱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뭐죠? 기반의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 사업을 여기 보니까 헤더 푸터 내용 안 들어가 있죠. 아까랑 다른 부분이 우리 논문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기반의 노지 스마트 시범 사업을 여기가 80이 잘린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아래쪽도 80이 잘렸기 때문에 아까 헤더 푸터 먼저 나오고 본문의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푸터도 없이 그거 잘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만 약간의 그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똑같이 다 잘려 있을 겁니다. 보시면 뭐 현재 관련 시스템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페이지 나눠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쭉 들어가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림의 캡션이고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뭐 APSIM 모델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가 들어가고 있죠. 여기 두 번째 페이지 여기 그림 이름 들어간 다음에 바로 여기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잘라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요 크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확실하게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약간의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약간 거치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떤 값이 적당할까라고 하는 거를 찾아낼 수만 있으면,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문서의 일부분 안에서만 딱 잘라내가지고
글자들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겠지만 아까 제가 그 홈페이지 알려드렸잖아요. 파이뮤 PDF. 그 파이뮤 PDF의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그 모듈은요. 그거 자체가 그 인공지능으로 훈련이 된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PDF에서 그 헤더와 푸터를 자기가 최적의 헤더 그 높이와 최적의 푸터 높이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예, 인공지능으로 훈련이 되어져 있어서. 예, 네, 그래서 뭐 좋은 성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것도. 예, 뭐 저희도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그 숫자들이 왜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만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 잘라낼 부분을 클립이라고 한다. 그리고 클립에는 숫자 4개를 저장하면 되는데 그 숫자 4개의 의미는 왼쪽 상단의 X좌표, Y좌표, 오른쪽 하단의 X좌표, Y좌표. 요렇게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한 값들이다. 어, X좌표, Y좌표는 헤더의 높이, 그 다음에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는 문서 높이에서 푸터의 높이를 빼준 거. 이런 식으로 그 내용만 아시면 어떻게 잘라내야 될지가 요 클립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 그림 이렇게 참고하시면.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잠깐 쉬었다 할까요?